기도는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이 시대는 이제 그 지혜로움이,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생각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훨씬 값어치가 높은 시대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많이 팔고 배를 잘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석유를 많이 팔고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팔고, 그래서 제조업, 생산 제조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처럼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그랬죠.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서 파는 이런 것들도 역시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작년 재작년에 많이 뜬 업체 중에 이제 마켓컬리라고 새벽 배송하는 마켓컬리거든요. 근데 마켓컬리가 더 시가총액이 더 클까요? 남양유업이 시가총액이 더 클까요? 남양유업은 엄청 큰 기업이 전 국민이 다 알아. 근데 마켓컬리 들어봤어요? 시가총액이 한 4,500억, 5천억 정도 되는데 마켓컬리가 5천억, 6천억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 마켓컬리가 뭐겠어요? 배송업체. 새벽 배송 뭐 그래서 그 배송하는 데인데, 배송하는, 아니 수십 년 동안 공장을 지어가지고 전국에 요구르트하고 우유를 판매해온 그 업체보다 지금은 아니 공장도 없는 마켓컬리, 해봐야 물류센터 맡겼을 텐데 공장도 없는 마켓컬리가 더 기업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10대 기업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석유 뭐 파는 회사, 자동차 회사 뭐 이런 데가 이제 세계, 컴퓨터 회사 이런 데가 10대 회사였는데, 세계 10대 회사는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페이스북 이런 거예요. 애플이야 뭐 이제 이렇게 컴퓨터도 팔고 이제 이렇게 핸드폰도 판다고 하지만 그걸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처럼 이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천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세계 그 기업 가치가 천조 원이야, 천조 원. 110조도 아니고 20조도 아니고 천조 원이 넘어. 구글하고 페이스북도 800조, 700조 막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삼성은 이제 그 반도체하고 전자, 핸드폰하고 해서 제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핸드폰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삼성이고, 그리고 반도체도 제일 많이 팔아. 그럼 제조업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세계에서 최고 부자야 되잖아. 안 그렇다니까요. 삼성의 기업 가치는 한 400조, 500조, 많이 잡으면 500조, 한 400여 조 정도 돼요. 한 10위가 될 때도 있고 13위가 될 때도 있고 10위권에 밀려나기도 하고 간신히 10위가 되기도 해요. 근데 구글 보세요. 구글은 뭘 만드나요? 만드는 거 없어요. 하나도 안 만들어. 그냥 이제 그야말로 우리 그 핸드폰을 사면 그 안에 밑에 기반으로 돼 있는 그걸 뭐라 하지? 그걸 하잖아. 그거밖에 안 돼요. 서비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페이스북도 공장이 있나? 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존도 물류센터는 있을지 몰라도 뭘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모두 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파는 그런 회사들이죠. 근데 이 회사들은 언제부터 나타났나? 언제부터 이런 회사가 있었지? 아니 2000년 이전에는 없었던 회사예요. 2000년 이전에 없었고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애플 구글 같은 것도 2010년 전까지 2010년도까지 여러분들 아무도 몰랐을 거요. 우리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기반을 쓰면서 삼성이 이제 처음 스마트폰 나올 때는 애플에서 애플 자사에 이제 저거를 썼죠. 애플에서 하는 자사에서 하는 그 뭐라고 하지 자꾸 그걸 썼는데, 삼성이 갑자기 스마트폰 세계에 뛰어들죠. 그때 안드로이드 기반을 썼다고요. 우리 기계는 따로 밑에 있는 그 윈도우 같은 걸 뭐라 하지? 아니 그걸 이제 안드로이드 걸 썼다고요.
그거를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우리는 애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그 애플이 나중에 유튜브를 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성장하더니 거의 뭐 그런 구글이 거의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서 10년 만에 10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회사는 2000년 전후에 이렇게 창업을 한 회사이긴 하지만 가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세계 제일 기업이 된 것은 10년 만에 그랬다고요. 애플도 역시 사실은 굉장히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스마트폰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면서 애플이 기업 가치가 막 성장을 하게 돼서 지금 세계 최고가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옛날에 들었을 때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더 이전은 잘 모르겠지만 2000년 전후 돼서 제일 세계 최고 기업은 세계 최고 부자는 빌 게이츠라고 들었어. 수십 년 동안 빌 게이츠라고 들었잖아요. 빌 게이츠는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회장이잖아요. 전 회장 지금 내놨지만 그럼 컴퓨터 만드는 데잖아. 윈도우를 만들고. 그런데 2010년이 넘어가면서 애플한테 이제 추월당하게 돼서 한참 동안은 저 밑에 전 세계 5, 6, 6등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다시 1등이 됐었어요. 뭘로 됐냐면 그 컴퓨터를 잘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클라우드라고 해서 클라우드 기반을 통해서 그리고 역시 스마트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등이 된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은 뭘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아이디어를, 내 컨텐츠를 파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미래 세계는 더욱더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내 머리를 짜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스티브 잡스도 요가, 명상, 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플폰 같은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금 기업들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엇을 내 컨텐츠를 만들고 할 거냐. 지금 10대들한테 가장 이제 넌 뭐 하고 싶니? 그래서 유망 직종은 의사, 검사, 변호사가 아니에요. 판사가 아니고 지금 유튜버야. 유튜브도 10년 전에 유튜브란 말 못 들었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유튜브의 가치가 몇백조, 200조, 300조만큼 쫙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찍어서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선택을 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입소문을 내서 막 이제 사람들이 알려야지 조회수가 올라가고 광고도 올라가고 해서 유튜브 그 구독자가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면 한 달에 수십억 원을, 심지어는 수백억 원을 버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어떤 보람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걔는 그 조회수가 2천만 회, 3천만 회예요. 조회수가. 이상하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데 왜 조회수가 2천만 명, 3천만 명이지? 아랍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아랍 애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한 달에 버는 게 수백억 원이래요. 1년에 버는 게.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컨텐츠를 파는 이런 내 마음을 파는 그런 것이 오히려 가치가 더 나아진 시대가 됐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태도를 변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의 경제 생활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과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또 그리고 결단도 필요하겠죠. 삼성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제일 옛날부터 90년대에도 제일 큰 기업이고 지금도 제일 큰 기업이지만 90년대만 해도 2000년 초반만 해도 세계적 기업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세계적 기업이 됐냐면 2010년이 지나서 이때부터 세계적 기업이 됐거든요. 왜 그랬죠? 두 가지죠.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만들기 이전에는 그렇게 세계적이지 않았어요.
전 세계 10대 기업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조그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100대 기업 겨우 들어갈까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10번째, 11번째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이전에 삼성 막 핸드폰 만들 때 더 큰 회사가 있었죠. 노키아, 모토로라가 훨씬 더 컸어요. 삼성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노키아 세계 1위였어요. 세계를 주름잡던 게 노키아였어요. 근데 노키아는 왜 스마트를 안 만들고 삼성은 왜 만들었을까? 노키아가 바본가? 모토로라가 바본가요? 아니거든요. 노키아하고 그 모토로라도 나름 연구를 했어. 이 스마트폰으로 갈까 아닐까? 혼자만 연구한 게 고민한 게 아니라 맥킨지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컨설팅 회사가 있거든요. 그 컨설팅 회사한테 자문을 구했어. 아마 수천억을 갖다 줬겠지. 연구를 해달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데 맥킨지라는 회사가 결론을 내기를 스마트폰은 잠깐 장난감이다. 이거는 잠깐 반짝하다가 만다. 그렇게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아이 다행이야. 그래서 삼성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사업으로 기존의 2G폰 완전히 접고 스마트폰으로 전향을 했죠. 신의 한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정말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기업들이 노키아 이런 기업들이 몇 년 만에 그냥 폭삭 주저앉았잖아. 2, 3년 만에 폭삭 주저앉았어. 그리고 2, 3년 만에 우리가 스마트폰 막 욕하던 여러분들 아, 스마트폰 딱 바꾸고 나니까 제일 불편한 게 글 쓰는 거야. 이게 문자 보면 너무 힘들어. 전에 거는 한 손으로 딱 보냈는데 스마트폰 들어오니 이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저절로 눌러줘. 백에다 안에 놓으면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난 이거 안 쓸 거야라고 하던 이런 사람들도 2, 3년 만에 다 바뀌어. 세상에 2, 3년 만에 쑥 다 바꿔가지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죠.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변화를 잘 읽고 그걸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혁신을 이루는 거고요. 변화를 못 읽고 자기 것만 고수하는 내 것만 고수하는 사람은 쪽박을 차게 돼요. 내 것만 고수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또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바로 젊은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직도 게임 마음으로 있다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젊어도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뭐 하늘처럼 따지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늙은 마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젊은 마음, 영원히 영맨, 영원히 영우먼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성불하세요.